자기소개 먼저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잡지 빅이슈를 발행하는 사단법인 빅이슈 코리아의 안병훈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사단법인 빅이슈 코리아 촬영을 하게 됐는데 빅이슈 코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빅이슈는 누구도 노숙하지 않는 사회를 꿈꿉니다. 빅이슈는 영국 1991년 영국에서 홈리스의 문제가 늘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잡지인데요.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 남아공, 일본, 대만에서도 빅이슈가 발행되고 있고요. 빅이슈 코리아는 2010년에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빅이슈는 어떤 잡지인가요? 빅이슈는 스트리트 페이퍼인데요. 거리에서 빅이슈 판매원분들이 판매를 하는 잡지이고요. 수익의 50%가 빅이슈 판매원, 즉 주거 취약계층 판매원에게 돌아가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이슈를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원들은 10가지 행동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면서 빅이슈를 판매하지 않는다. 일정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서 장소에서 판매를 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빅이슈를 들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등등의 10가지 행동 수칙을 지킬 수 있는 주거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판매를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이고요. 빅이슈의 잡지의 콘텐츠는 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스타들이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200여 명 이상의 스타들이 초상권 재능 기부를 통해서 빅이슈의 표지 모델들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콘텐츠는 다른 이런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 그리고 환경권 문제, 환경 문제, 동물권 문제 등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요. 빅이슈 판매원들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들을 위해서 빅이슈 판매원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담고 있습니다. 20, 30대 여성들이 주 타겟으로 그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빅이슈는 통해서 빅이슈 판매원들은 다시 할 수 있는 일자리, 빅이슈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만약에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어떤 장애 유무를 떠나서 거리에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일거리로서 주거 취약계층들이 다시 일어서고자 할 때 그들에게 자립을 응원하는 잡지고요. 독자들에게는 주거 취약계층들, 특히 홈리스 분들을 20, 30대 여성들이 만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나 고민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들이 주거 취약계층들에 대한 이런 사회적 거래를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빅이슈 코리아를 이제 처음에 대표님께서 가져오시게 된 계기나 혹시 그런 것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빅이슈는 1991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좀 특이하게 창간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빅이슈와 같은 스트리트 페이퍼, 빅이슈가 한국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영국에서, 호주에서, 남아공에서, 일본에서 이 빅이슈를 본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문제, 특히 빈곤에 관련된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이 홈리스 분들의 문제를 그들에게 스스로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솔루션이 왜 한국 사회는 없을까? 이런 잡지도 한국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커뮤니티에서의 다양한 사람들이 저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카페지기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재능과 역량들이 모여서 2010년에 한국에서 창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인권계층에서 이제 홈리스를 위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주거는 사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에요. 적절한 주거권은 그 누구에게도 제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그 주거라는 것에 대해서 물화 개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나 접근들이 더 많고 주거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이제 선제적인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예요. 물론 여러 가지 실험들과 의미 있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지금 주거를 걱정하지 않고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택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우리는 적절한 주거권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이 한국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특히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홈리스 분들이 계시죠. 이제 주거 복지 체계 안에서
홈리스 복지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케어를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홈리스 그 복지 생태계 안에서 그 밖에 있는 이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은 그 누구도 손 내밀기 어려운 영역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나 사업으로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에요. 하지만 누구라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적절한 주거권, 그 누구도 노숙하지 않는 사회를 꿈꾸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뭔가 일어서고자 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것이 문턱이 높지 않고 손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로서 그리고 사실 복지 안에서는 클라이언트로서 이분들이 대우를 받게 되는데 빅이슈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일을 시작하고 본인의 자립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거기에 그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다양한 주거복지 시스템을 저희가 함께 지원을 하고 다양한 인파워먼트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데요. 그 또한 스스로 도전하신 이 홈리스 분들, 빅이슈 판매원 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립들의 본인들의 자립의 속도에 맞춰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분 홈리스 분들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한 다양한 빈곤 문제 속에서 정말 각종의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거든요. 신용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또 빅이슈 잡지라 판매라는 것이 그것만으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빅이슈는 빅이슈 판매와 더불어서 다양한 인식 개선 사업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빅이슈 코리아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또 뭐 주요 사업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빅이슈는 빅이슈 잡지 판매가 가장 메인 주요 사업인데요. 이 잡지 판매는 빅이슈 판매원분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빅이슈 판매를 통해서 그동안 사람들과 관계 맺기 어려운 부분들이 가장 크거든요. 홈리스는 홈리스에서 집이 없다이기도 하지만 가장 정확한 의미는 돌아갈 가정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열고 다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이 사회적 거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빅이슈는 그렇게 지역사회에 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자립하고 있는 자립 솔루션이 바로 빅이슈고 이것이 저희 첫 번째 빅이슈의 서비스이고요. 두 번째는 좀 큰 테두리로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현재는 빅이슈가 비영리 법인이기도 하거든요. 사회적 기업이지만 사단 법인으로서 그 지정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인데요. 빅이슈의 판매원들로 활동을 할 때 최소한 주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거비를 제공해드리는 자활장려 주거비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업이나 이제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서 모금을 통해서 빅이슈 판매원분들이 최소한 빅이슈를 판매할 동안 월세 걱정을 하지 않도록 주거비 일정 금액의 주거비를 계속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이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주거비 사업도 있지만 빅이슈는 판매원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사실 빅이슈를 처음 도전할 때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정말 신용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의 자립을 통해서 시민권을 회복하고 신용을 회복하고 하는 단계들로 만들어가는 역할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이 주거복지 사업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임시주거로서 고시원 등의 이제 최소한의 주거를 유지하고 그 주소지를 회복한 다음에 빅이슈를 통해서 6개월 이상 판매를 하시고 열심히 저축을 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서류 절차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난 10년 동안 99호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큰 사업은 저희가 인식개선 사업으로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메인 사업은 홈리스 월드컵이라고 사업이 있어요. 홈리스 월드컵은 전 세계 50개국에 500여 명이 매년 참여하는 글로벌 홈리스 축제인데요. 그 축제에 2010년부터 저희가 참가를 해서 이제 올해
2019년까지 매년 참가를 했고 20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홈리스 월드컵을 통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홈리스에 대한 인간적인 경험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알고 응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자층은 저희가 저희 밸류체인을 위해서 지금 저희 빅이슈 판매원들이나 거리의 홈리스 분들을 보면 40, 50대 IMF 세대를 겪었던 분들이 굉장히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는 청소년 홈리스들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호관찰 시설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홈리스 시설 중에 청소년 시설들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들이 다시 성인 홈리스가 되지 않도록 할 때 어떤 인파워먼트와 지원들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반가운 소식은 2010년도에 저희 홈리스 월드컵 다녀왔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의 스토리가 지금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극한 직업을 찍었던 이병헌 감독이 2011년도에 저희를 만나서 시나리오를 작성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국내 촬영을 마치고 이제 해외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인데 아마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빅이슈가 홈리스 주거 취약계층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와 그들이 저희의 포용된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에 대한 많은 마케팅과 홍보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홍보를 통해서 빅이슈를 알리고 주거 취약계층의 가능성을 또 알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분이라든지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요? 정말 주마등처럼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빅이슈는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취업을 했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돌아와서 그 마지막에 언덕처럼 그분들의 어깨가 되어서 그 자립을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1,100명 이상의 홈리스 분들이 빅이슈 판매원을 도전을 하셨어요. 거의 매년 100여 명의 분들이 빅이슈 판매원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 사실 기억하고 싶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고 그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잘 취업해서 혹은 잘 가족들과 회복을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좀 좋은 이슈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빅이슈 초창기에 빅이슈 판매원으로 도전하셨고 홈리스 월드컵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자립을 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우리를 너무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아달라. 우리는 사회에 좋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해달라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의미는 너무나 한국 사회에서 이들에게 주거 취약계층, 특히 홈리스 분들에게 자립을 지원할 때에 그동안 제공되었던 서비스는 임시시설이나 격리를 하거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화적인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는 도왔던 것이죠. 근데 빅이슈를 통해서는 이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고 빅이슈를 판매하시면서 물론 그 용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빅이슈 판매원들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그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를 드러내서 자립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도 회복을 하고 임대주택에도 입주를 하고 이제 또 지금은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정도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자립하시고 그들이 바랬던 사회 그들이 없었던 기회가 그래도 빅이슈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가장 감사하고요. 또 기억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지만 명절이 사실 얼마 전에도 추석이었지만 명절이 빅이슈 판매원들에게 가장 외로운 시기예요. 그들은 사실 돌아갈 가정이라든지 연락할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그 명절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인데요. 그래서 매년 명절만 되면 선생님들이랑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런 시간들을 못 가져서 약간 약소한 선물로 대처하긴 했는데요. 예전에 그렇게 선생님들이랑 명절에 같이 며칠 동안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들을 주고 받았는데 그게 꼭 기억에 남아요.
판매원 중에 한 분이 내가 이제 만약에 어려움이 생겨서 다시 쓰러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면 빅이슈로 연락할 것 같다. 당신에게 연락할 것 같다.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죠. 이제 사실 그들이 인간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기댈 수 있는 곳, 연락할 수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사회적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선생님들도 공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고 역할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는데요. 저희는 빅이슈 판매원들과 특히나 파트너로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동안 많은 복지 서비스들이 그들을 대상화하거나 클라이언트로 대상했다면 우리는 같이 함께 자립해 나가는 역할로서 그들에게 응원을 드리고 좀 더 인간적으로서 그들이 존중받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 그런 것이 빅이슈가 가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홈리스 일자리 제공에 그 자원봉사자 참여나 이제 셀럽 재능 기부를 이제 많이 해주시는 그 네. 유도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빅이슈에는 다시 하겠습니다. 빅이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힘과 노력과 애정과 그들의 노력들이 담겨 있는데요. 일단 잡지를 제작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합니다. 여기 글을 쓰시는 분,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 스타일리스트, 헤어 메이크업, 편집, 교정 계열 많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 잡지 한 권이 만들어져서 절반의 가격으로 판매원들에게 판매하게 하고 무슨 소리인가요? 아마 네, 기계 소리 같습니다. 바람 소리. 네네. 자, 요즘부터 다시 네네. 한번 볼게요. 자, 셀럽 기능 제공 그런 거 유도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빅이슈는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빅이슈에는 지난 10년간 200여 명의 이상의 셀럽들이 빅이슈에 재능 기부를 초상권 재능 기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쭉 네. 시작하면 됩니다. 네. 네. 빅이슈에는 지난 10년간 200여 명의 스타들이 셀럽들이 빅이슈에 초상권 재능 기부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영국 빅이슈에서도 뭐 로버트 다니오 주니어라든지 베네딕트 컴버비치라든지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부터 시작해서 달라이 라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고 그리고 빅이슈를 통한 홈리스의 자립을 지지하는 이 미션에 공감하면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2010년부터 이제 많은 셀럽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물론 처음부터 한국사에서 쉬웠던 일은 아닙니다. 한국사에서 빅이슈가 알려지기 전까지 이들을 섭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 또한 유명 포토그래퍼이신 보리 작가님이시라는 분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서 국내 셀럽들도 섭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뭐 하정운 씨부터 시작해서 아이유 등등의 표지 모델들이 함께 해주셨고 그 이후에도 이효리님부터 이승기님 뭐 다양한 정말 많은 셀럽분들이 빅이슈의 가치와 홈리스의 자립에 대한 미션을 공감해 주시면서 그리고 홈리스의 판매원들이 거리에서 판매하시면 또 직접 구매해서 판매원들을 응원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많은 시민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열광하고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영향력들을 갖춰주셨는데요. 그런 셀럽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빅이슈의 어떤 큰 정신인 것 같아요. 빅이슈는 저희만의 에너지로서 저희만의 힘으로써 이 빈곤 문제, 특히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일한 솔루션도 아니고요. 빅이슈가 할 수 있는 방식에서 또 그들이 잘 나눔을 할 수 있는 방식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고 그들이 가진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도 긍정적인 이미지와 또 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활동들로서 저희들이 잘 세팅하고 시스템화 해나가는 것들이 긍정적인 어떤 상생의 효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빅이슈는 그런 셀럽분들의
많은 참여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굉장히 큰 역할들도 했지만 무엇보다 빅이슈 판매원의 가장 큰 자원봉사 재능 기부는 빅이슈 판매원 판매 도우미 분들이에요. 빅돔이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빅이슈 판매원 옆에서 내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달해주고 그렇게 옆에 서서 안녕하세요 빅이슈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는 빅이슈 판매원 옆에서 더 크게 빅이슈 판매원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빅이슈 그 도움이 네. 거기서부터 이야기하자. 네. 그 무엇보다 빅이슈에는 다양한 재능 기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빅이슈에 꽃이 되는 것은 빅이슈 판매 도우미인 빅돔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빅이슈 판매 도우미는 빅이슈 판매원 옆에서 내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가장 큰 판매원들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판매원분들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미 40,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그 삶의 형태를 변화하고 태도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지만 이들의 자립의 마음을 놓지 않고 응원하고 다시 당신은 할 수 있다. 우리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바로 옆에서 판매지 옆에서 그들을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까지 누적수가 10,000명이 넘고 굉장히 많은 빅이슈 판매원 도우미들이 빅이슈 판매원들을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판매원분들 옆에서 판매원들이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크게 외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이분이 판매원인지 아닌지도 알기 어려운 신입 판매원부터 그런 소통이 아직 연습이 안 되고 아직 그런 부끄러움이나 자신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 옆에서 안녕하세요 빅이슈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판매원과 함께 소통을 하고 그들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 빅이슈 판매원분들 옆에 판매 도우미들이 있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20, 30대 여성들이 판매원이 왠지 무서워서 혹은 가깝게 다가가는 게 어려워서 판매원들 옆에 못 가는 경우들도 구매를 못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 또래에 있는 내 또래 청년들이 옆에서 같이 빅이슈를 판매하고 응원하고 있을 때 가깝게 다가가서 구매를 하게 되고 또 판매원들은 사실 빅돔이 있어서 판매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날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마음들을 가지시면서 점점점 변하시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빅이슈에는 셀럽분들에 대한 어떤 정말 큰 감사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시민들 본인의 체력과 건강 그리고 시간을 나눠주는 이 빅이슈 빅돔 재능 기부자들이 빅이슈의 가장 큰 재능 기부이자 감사한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고 손을 살짝 대버렸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확인차 여쭤보는데 네. 이 빅이슈 코리아가 사회적 기업인 거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니에요? 네네네. 2013년도에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역할, 사회적 기업이랑 통체적인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 그 의미는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면담 마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빅이슈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빅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네. 할 수 있는 역할, 그 네네. 의미는 어떤 거 있다고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한국 사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사회적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지속 가능하고 그것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솔루션이라는 점이에요. 즉 이제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재원과 이윤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한 그 활동들이 사회적 가치가 있고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들이라고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지속하고 발전되고 그러한 사회적 경제 영역이 더 커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인간적인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본주의 경제 시장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우리는 모두 공감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 문제부터 각종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에 있어서도 사회적 경제가 아주 주요한 해결책 방법으로서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강력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점점점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적 가치와 그것을 지속하게 추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해 나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더 커지고 더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경제 활동,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드린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이제 정리하셨던 거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네네. 이렇게 따로 하실 아니면 뭐 그냥 지금 하고 싶은 멘트만 있다면 마지막 멘트 하나만 좀 더 하고 네네네. 싶은데요. 왜냐하면 응원을 부탁하는 멘트를 좀 남기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멘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리에서의 잡지 판매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발길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빅이슈 판매원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비거오나 누니오나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면서 자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빅이슈 판매원분들이 만약에 만나신다면 삶의 동선에서 보이신다면 따뜻한 눈인사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빅이슈 판매원들이 이 상황에서 다시 포기하고 거리에서 활동들을 하지 않도록 판매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빅이슈가 지속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